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가부장적인 남친과 파혼을 생각 중이라는 여자분의 글에 남자친구의 대반전 글이 올라온 사연인데요. 정말 대반전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만난 지는 2년 되었고 3달 전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웨딩 플래너와 통화하며 결혼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에 식장 예약했고 플래너를 통해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말이 잘 통하는 친구였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의견 차이가 생겨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네 집에서는 친척들이 모였을 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는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그것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남친은 자기 집안의 관습이라 자기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자랐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면 여자들 쪽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이 상상되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런 집안 분위기에 대해 잘못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남자친구와 그런 대화가 오가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서는 전혀 그런 가부장적인 느낌을 못 받았는데 저를 대할 때 가면을 쓰고 대하셨던 것이었나 봐요. 그날 생각이 복잡해서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내린 결론은 이런 악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였습니다. 제 생각을 남자친구에게 통보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의 말을 이해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본인 집 분위기는 다르다고 변명을 하는데 실망감만 커졌습니다. 결국은 남자친구가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진행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민한 것인지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은 남자친구에게도 보여줄 생각이에요. 남자친구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남존여비 사상에 찌든 남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가 톡으로 링크 보내주며 댓글들 읽어보고 다시 얘기하자 해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먹을 욕이란 욕은 다 먹었네요. 결국 저희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확실하게 제 의견을 여자친구에게 말했고 여자친구는 며칠간 울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는 집입니다. 부모님께 여쭤보니 저희 아버지도 남녀가 가부장적인 분위기로 따로 밥을 먹는 것은 할아버지께 말로만 들어봤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두 상으로 나눠서 먹으려 하다 보니 자연스레 남자 여자로 갈려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을 여자친구에게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앉아서 먹는다고 간단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제 말에 여자친구는 곧바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존여비, 악습, 시대에 뒤떨어진 집안이라고 하며 여자친구가 언성을 높이길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남자들이 앉아 있는 상은 정성스럽게 차리고 여자들이 앉아서 밥 먹는 상은 남은 음식을 놓고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밥상인데 남녀가 갈려서 앉은 것뿐이라고 설명을 해도 여자친구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자친구는 제가 잘못된 관습을 옹호한다며 화를 내서 지금은 대화를 멈추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말하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며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여자친구는 저에게 이런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진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어제 설명을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만나서 얘기하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여자친구는 그래,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말을 했다고 적어 놓았더군요. 여자친구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면 되지, 남자가 무슨 변명을 그렇게 구차하게 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을 해주었어요. 우리 집에 가족들 모이면 남녀가 따로 앉아 밥을 먹는 것은 남녀 겸상을 안 하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고모네가 밥 먹는 중에 온다거나 하면 고모와 고모 딸은 남자들 상이 비어 있으면 남자들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에 자리가 모자라거나 식사하면서 할 얘기가 있으면 남자가 여자들의 상으로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들의 상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풍이란 단어조차도 없는 집이고 그냥 식사할 때 분위기가 이렇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더군요. 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야말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오해는 풀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식사를 빨리 하는 편이라서 식사하시고 커피 타는 것을 보지 않았냐고, 가족들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먼저 식사하고 아버지나 남자들이 커피 타서 가져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갔을 때 보니까 아버님은 앉아만 계시고 어머니가 다 하시던데 나는 그게 더 이상해 보였다고 말했더니 왜 자기네 집을 나쁘게 말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럼 내가 너와 결혼 전에 우리 가족들 모여서 식사할 때 강제로 남녀를 섞어 앉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비아냥대는 것이냐고 하더군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집은 남존여비의 잔재가 남아있거나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집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믿고 나에게 있지도 않은 잘못된 인식을 바꾸라고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만약 기본적으로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다고 앞날이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했습니다. 지금 너는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집을 부리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임 시에 사람이 많아서 두 상으로 나눠 앉아 먹는 것일 뿐이고 자연스레 남자와 여자로 갈려서 먹는 것을 도대체 왜 끝까지 가부장제의 잔재로 몰아가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거나 남녀를 차별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더군요. 너는 생각한 대로 얘기가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내 질문에 답을 안 한 것이고 너에게 이런 면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평생 나는 네가 단정 짓고 결정한 틀 안에서 너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내 생각을 말했을 때 너는 너의 기분에 따라 내 생각을 맞았다 틀렸다를 결정해 줄 것인데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인들 사이에도 이런 것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부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과는 뻔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결혼 준비하는데 든 비용 내가 다 냈으니 전부 취소해달라고 말하고 손해는 내가 그냥 감수하겠다고 한 다음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여자친구가 카톡을 했지만 답장 안 했습니다. 저녁에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만약 이때 여자친구가 저에게 자기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더 얘기해보자고만 말했어도 다시 만나서 얘기해봤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그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진짜로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냐고만 물어봤어요. 첫날은 아직 생각 중이라고 말했고 며칠 뒤에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과 한평생 함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주시던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일은 참 복잡미묘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파혼의 원인은 여자친구분의 편협한 사고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